시청자 여러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126만 평이 개발되면서 원삼 SK 공사장 숙소난이 지금 용인시로부터 지침이 나온 게 있었는데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숙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126만 평 규모의 이러한 공장, 4개의 팹 공장과 50여 개의 소부장, 그리고 아파트 부지와 상업시설 용지가 건설이 되고 있는 여기에 이 과연 수많은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용인시에서는 지난해 4월에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장 일대 숙소 대책을 내놓았지만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장 인력의 주거 숙소 부족 우려가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사진은 공사 현장 인근에 한 임시 숙소 부지를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숙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이러한 숙소 허가가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자, 이 사진 뒷모습을 보니까 원삼 SK 하이닉스 4개 팹 공장 중에 1기 팹 공장이 건설되는 그 현장 바로 앞에 있는 토지가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장 숙소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인력의 숙소난 해소를 위해서 마련된 임시 숙소 설치 기준이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서 건립 허가가 지연되자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를 살린 기준안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1기 팹 공장이 건설되면서 수천 수만 명의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해서 숙소를 빠른 시간 내에 짓기 위함이고 또 숙소난 해소를 위해서 용인시에서는 임시 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했는데 기준안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해 4월 건설 인력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 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사용자 연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 해석을 두고 행정 적용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는 기준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용인시의 그러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제대로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SK에코플랜트의 이러한 4개의 팹 공장의 건설 현장의 모습이 아주 멋진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공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금 산업전사들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 인근에서 약 5,400평방미터 규모의 임시 숙소 건립을 추진 중인 건축주 A씨 사례를 보면 A씨는 SK에코플랜트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B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1기 구축 공사에 투입되는 노동자 200여 명이 해당 숙소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인구는 이 협약서만으로는 실사용자와 연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청과의 도급 계약서 등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요구하며 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4개의 이 펩 공장이 건설되는 이 공사 현장에 앞으로 15년 정도의 그러한 계속적인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숙소난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로 들썩이는 용인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숙소 부족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관계자는 임시숙소 설치 기준에는 제3자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사용자와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협약서는 사용 의사에 대한 합의일 뿐 공사를 누가 시행하고 복구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처인구 관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솔드아웃이라고 해서 원룸 하나에 110만원 정도가 130만원 정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숙소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논리에서 숙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용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용인시 그 처인구에서는 타용도 목적의 일시사용 허가는 공사 종료 이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고 하면서 원청인 SK에코플랜트 복구 책임 여부를 확인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경우 재하청 구조에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사람과 기업과 돈이 몰리는 것이 바로 용인시 처인구인데 이러한 그 처인구 원산면 쪽에 수많은 산업단체에 들어오면 과연 이 사람들의 숙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게 가장 용인시 처인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또 원청과 계약한 업체가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하도급을 준 업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등 공사 시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처인구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1기 펩 공장이 HBM의 호황으로 인해서 2027년 5월에 완공될 것을 3개월 앞당겨서 2027년 2월 달에 가동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숙소의 그러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준이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임시숙소의 실사용자가 반도체 클러스터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인 상황에서 건축주가 원청과 직접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 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러한 건설 현장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부동산업계의 전문가는 용인시의 임시숙소 설치 기준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한 행정적 완화 조치로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과 특혜 논란을 우려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준의 모호성이 그 부담을 현장에 전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에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318번 도로고요. 보계 원삼로 4차선으로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두창리 방향 그리고 이쪽에 보계 원삼로 또 여기 사암저수지가 있는 이쪽 318번 도로가 있는 이쪽에 문촌리 하길리 그리고 이쪽에 중릉리 요 밑으로 목신리 쪽이 앞으로 이러한 숙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의 필수적인 인력 숙소란 점이 분명하다면
설치 주체보다도 용도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청, 하청 그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서 실사용자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시설이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의 필수적인 인력 수속소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설치 주체보다도 용도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연구소는 주장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장 숙소난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